자, 봅시다. 자리가 한 게 없다고요? 책상을 여기 하나 가져오면 되겠다. 잠시만요. 아니요, 저기에 자리 하나 남겠어요. 잠시만요. 자, 하나 가져갑시다. 이야. 아무거는 왜 나온대? 야, 저 내가 아니었는데 방금. 박경민 씨.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어제 어제 저쪽 건물에서는 속도론 거의 다 했거든요. 속도론 했으니까 어제 저녁 수업도 꼭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 엄청 중요한 거 많이 했으니까 그거 여러분 학교 그 박명호 교사 그 뭐냐면 프린트에 나오는 거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박명호 교사가 그 뭐 생뚱맞은 것까지 많이 하는 사람인지라 그거 관련해서 어제 수업을 완결을 했으니까 꼭 메이크업을 하세요. 팔로우업을 하세요. 알겠죠? 팔로우 하세요. 마이클 잭슨 시켰습니다. 마이클 잭슨이요? 네? 사물 잭슨이요? 뭐? 사무엘 잭슨. 미칼 멘텐이요, 미칼 멘텐. 예. 그 뭐냐면 마이클리스 멘텐이라고 하는 그 반응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어제 수업을 꼭 봐요. 알겠죠? 호흡기술 복합체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속도론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으니까 꼭 봐야 됩니다. 알겠죠? 속도는 영어 레이팅. 자, 이제 오늘 뭐 해볼 거냐? 탈론스 테스트. 솔직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모르겠는데 박명호 교사가 뭐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근데 이제 설명을 박명호 교사가 한 수업 내용이 필기를 보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이름은 이제 톨렌스 테스트고요. 톨렌스 테스트고 이제 관용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은거울 반응이라고 해요. 은거울 반응 전문입니다. 저희 프린트가 없어요. 이건 프린트 없어. 어떤 프린트요? 자, 우선은 이건 그냥 그거 뭐냐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몇 쪽이죠, 선생님? 없어요. 그냥 필기하세요. 자, 우선 이제 은거울 반응이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톨렌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앞에 T를 보아하니 사람 이름이겠죠. 요 관련된 사람 이름을 따서 톨렌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 우선 이 녀석의 그 효용을 좀 보면 뭐 하는 녀석이냐면 그 이겁니다. 효용은 사실은 이 톨렌스 테스트의 목적은 이 효용 때문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의미상 이겁니다. 자, 요거하고 얘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이거 얘하고 이게 어떻게 하지? 다시. 효용은 이겁니다. 얘를 우선 1 산화 반쪽 반응을 하나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자, 혹시 이렇게 생긴 작용기를 뭐라고 하죠? 이 이름을 아는 사람. 하이드록시기. 바로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최종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 이름은 바로 칼복실릭 애시드거든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탄소 혹은 요 탄소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변해야 하죠? 이번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산화수가 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0이요.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0입니다. R이라고 쓴 건 뭐예요? R이라고 쓴 건 이거 모르는구나. R은 알킬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냥 또 다른 탄소 사슬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또 다른 탄소가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저렇게 그냥 R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탄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얘 산화수가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네. 이거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따지면 이번 시험 어떻게 치려고. 전기화학도 나오는데. 전기화학 수업 보고 있어요? 전기화학 수업 보고 있어요? 그거 전기화학도 이번 시험에 나오는데 전기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한 개 있기 때문에 내가 동영상 다 올려놨죠? 싹싹 팔로우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수업, 월요일 날 한 번 더 수업 있죠? 월요일 날은 그래서 전기화학 문제들 몇 개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몇 개 해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화학은 내가 따로 강의 안 하고 문제만 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화학은 꼭 동영상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건 요거 보시다시피 지금 일가라는 거 알겠어요? 왜 일가예요? 산화수 어떻게 따져요? 산화수. 산화수는 전기음성도 큰 게 주변의 전자를 다 가져간다는 컨셉이 산화수죠. 그러면 이 자리에 탄소가 있는 건데 탄소하고 수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커요? 탄소가 크니까 탄소 수소 결합 전자 요 두 개는 이 탄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자리는 R이라고 쓴 자리에 또 다른 탄소가 있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탄소하고 탄소는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같죠? 같을 때는 두 전자 중에 절반만 가져가요. 알겠죠? 왜냐면 결합선 하나면 전자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두 개 중에 탄소는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하나만 가져간다고요. 산소는 전기음성도 누가 커요? 산소가 더 크니까 탄소는 여기에 있는 전자는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못 가져오니까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탄소는 원래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네 개죠. 네 개인데 지금 몇 개 됐어요? 세 개 됐죠.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전자가 작아졌죠. 그럼 산화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아시겠죠?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도 못하면 이 산화화는 전기화학 절대 못해요. 이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이탄소는 산화수가 3가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이탄소는 주변에 산소가 드글드글 하니까 산소 쪽에 있는 전자는 전혀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전자만 획득할 수 있어요? 요 전자만 획득할 수 있죠. 몇 개밖에 못 가져요. 지금 하나밖에 못 갔죠. 몇 개 없어졌어요? 3개 없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3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가가 되는 거니 왜요? 잘 안 찍혀요? 잘 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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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는 걸. 그래. 혹시나 뭐 상태가 이상하거나 이렇게 막 메시지가 뜨면 나한테 알려줘요. 알겠죠? 미스터 콱.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뭐야? 콱. 찬후. 알겠죠? 찬후. 찬후.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찬후. 찬후 멋져요? 멋져요? 저는 이것도 이제 서글서글하고 좋아요. 찬후. 멋져요. 좋아. 자, anyway. 그래서 1가가 3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몇 개 잃게 되는 거예요. 1가가 3가가 됐으니까 몇 개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전자 2개를 잃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전자 두 개를 잃게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자 두 개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 두 개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양변의 질량 보존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는 있는 원자인데 여기는 없어요. 누구예요? 산소죠. 산소. 그럼 여기다가 왼쪽에다 뭐 더해줄까요? H2O를 더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 산소만큼 여기에 질량 보존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있는 원자인데 여긴 또 없는 게 생겨요. 그게 누구예요? H 플러스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는 EH 플러스를 더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알데하이드가 칼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산화 반쪽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무슨 반응도 일어나야 돼요? 환원도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화학 겸사겸사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톨렌스 테스트에서는 그 환원을 누가 담당해 주느냐? 바로 은착화물이에요. 요게 환원 반쪽 반응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나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은 저거예요. 그러면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암모니아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중성입니다. NH3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성이야. 중성이지, 중성. 그런데 전체 이온가가 1 플러스지. 그럼 이때 은의 산화수가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은의 산화수가 1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은 1가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은이 0가가 되겠죠? 1 플러스가 전자를 받았으니 0가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은 0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순수한 은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톨렌스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건 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은은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당연히 금, 은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큰 편이에요, 밀도가 작은 편이에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석출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NH2는 짜자자잔 요렇게 수용액 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NH3의 역할은 뭐예요? NH3의 역할은? 사실 뭐예요? NH3의 역할? 사실은 구경꾼이라는 거 알겠죠?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왜냐면 여기서 NH3나 여기서 NH3나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구경꾼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어요?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산화하고 환원되는 걸 합쳐주면 되죠.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 합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있는 환원 반쪽 반응을 더블링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알데하이드가 저기에 있는 은착화합물 그리고 물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칼복실릭 애시드가 되고 은이 석출되고 암모니아도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저기에 H 플러스도 두 개가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질량 보정 같은 게 다 맞을 거예요. 알겠죠? 됐죠? 되십니까? 됐죠? 좋아.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보면 질량 보정 맞아요? 수봐. H2O 전화량 맞죠? 2 플러스 프리 맞죠? 다 맞을 거예요. 여기 두 개 있고 전자 두 개 소거됐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녀석은 전체 반응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화학 양로 개수가 몇 대 몇이라는 거? 1대 2라는 거.
그래서 알데히드 하나당 은착화물이 1대2의 비율로 필요한 게 바로 은거울 반응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얘를 살짝 pH를 약간 바꿔줘야 돼요. pH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지금 사실 누구 기준으로 문제를 작성한 거냐면 바로 H 플러스가 막 등장하잖아요. 그럼 H 플러스가 등장하니까 이때 pH는 어떤 조건이겠어요? H 플러스가 막 나타나니까 바로 중성이거나 산성 조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H 플러스가 나타나니까 산성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H 플러스가 있는 건 아니죠. 그 H 플러스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처음엔 중성 조건이다가 산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곧 설명할 거예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은거울 반응은 염기성 조건에서 진행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염기성 조건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염기성 조건이다. 그러면 누가 풍부한 조건이겠어요? OH-가 풍부한 조건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OH-가 풍부하다면 누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요 H 플러스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H 플러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없앨 수가 있죠. 양변의 H 플러스 개수만큼 OH-를 더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사실 얘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산이잖아요. 그러면 염기성 조건에서 이게 붙어 있겠어요? 이거 떨어져 있겠어요? 떨어져 있겠죠. 그럼 얘 개수만큼 OH-를 또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OH-가 몇 개 더해져? 하나, 둘, 세 개가 더해지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3OH-. 알겠죠? 그러면 얘가 최종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알데하이드의 은착화물에 자 여기 보시면은 3OH- 더해지면 되는데 여기 H2O가 있죠. 그럼 H2O가 여기서 몇 개가 생길 거냐면 여기서 H2O 한 분자, 여기서 H2O 분자 두 분자에서 다 더해지면 H2O가 세 분자가 만들어질 테니까 얘 소거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칼복시산에서 수소가 떨어진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은착화물이 만들어지고 암모니아의 H2O 두 분자가 생성되는 걸로 끝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은거울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체 반응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의 효용은 뭐냐면 이 톨렌스 테스트의 효용은 바로 유기화학 반응에서 알데하이드 작용기의 검출인 것입니다. 알겠죠? 알데하이드 작용기 검출입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이놈이고 요놈이 이 은시약이랑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요렇게 칼복실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은이 석출되는 것으로부터 은이 석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있었겠구나를 활용할 때 하는 반응이 톨렌스 테스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톨렌스 테스트는 유기화학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 학교 화학 커리큘럼상 유기화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는데 하필 박명호 선생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앨범으로서 염기성 영액상의 포도쟁이 환원제이다 막 그렇게 하면 너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도 안 해주고 거기에 여러분들 필기를 보니까 더 황당한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얘기들을 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됐죠? 자 그럼 지운다. 자 줄게요. 그래서 왜 톨렌스 테스트를 하는지는 알았죠? 이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준다. 두 번째 이 톨렌스 시약 만들기.
자, 그럼 톨렌스 시약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우선 첫 번째 뭘 준비하냐면 질산은을 준비합니다. 질산은 보이시죠? 자, 그러면 AgNO3는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염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죠. 이거 옛날부터 본 적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은이온가 얼마입니까? 은이온가 1 플러스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NO3 마이너스 1, NO3는 1 마이너스죠? 자, 이놈을 수용액 조건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누구랑 섞어주냐면 NaOH랑 섞어줍니다. 그래서 AgNO3 수용액에 NaOH 수용액을 우선 첨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톨렌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 톨렌스 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성이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렌스 시약 자체가 염기성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반응을 염기성 조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제 두 개를 섞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Ag2O가 맹글어지고 NaNO3가 맹글어지고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양변에 화학양론 계수를 맞추면요. 여기 이제 2분의 1 해주면 되고 여기 2분의 1 하면 양변이 다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묘하게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g2O 우리말 번역 뭐예요? 우리말 이름은 뭐예요? 그냥 산화은이겠죠? 산화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고체입니다. 고체이고 AgNO3는 물에 잘 녹아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검은색 앙금이 됩니다. 그래서 AgNO3 수용액에다가 염기성 처리를 하면 Ag2O 검은색 앙금이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곳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짜잔 암모니아 수용액. 자, 암모니아 수용액을 우리 일상생활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암모니아도 암모니아수라고 하죠. 얘를 콸콸 넣어줍니다. 콸콸 넣어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콸콸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되면서 엄마야 AQ니까 앙금이란 얘기예요? 물에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에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에 녹아버리게 되면 얘는 색깔이 뭘까요? 색깔, 물에 녹았을 때 색깔 투명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양변에 그 질량 보존 맞춰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Ag2O에 지금 암모니아가 NH3가 2인데 은이 2개가 있으니까 여기 더블링 해주면 암모니아가 4개가 되니까 여기에 4 이렇게 더해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양변에 이렇게 물을 더하고 OH-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OH-가 되면 전체적으로 질량 보존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톨렌스 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톨렌스 시약을 교사가 왜 얘기했냐면 이게 바로 뭐라서요? 컴플렉스라서요. 착화물이라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뜻모를 얘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gNO3 얘는 지금 몇 배 위에 몇 배 위? 몇 배 위 하는 거예요? 2배 위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2배 위한 착화물이고 자, 은에 대해서 NH3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은에 대해서 NH3는 얘가 리간드로 작동을 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으쌰. 그런데 이제 3. 아까 요 그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뭐냐 톨렌스 반응의 가장 중요한 효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했죠. 요거.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만약 톨렌스 시합 대신 그냥 AgNO3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일. 전체 반응식은 자, 아까 이거 산화수 얼마라 그랬어요? 산화수 1가라고 했죠? 여기에 톨렌스 시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도 봐왔던 아주 안전한 화합물인 AgNO3 얘를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은 1 플러스고 NO3는 1 마이너스일 텐데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나중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은이 0가로 석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3가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1가가 3가가 되고 1가가 0가가 되니까 화학 양으론 계수는 여기 앞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구경꾼 이온 NO3 마이너스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산소 때문에 여기 H2 하나 더해주고 H 플러스 질량 보존을 위해서 2H 플러스라고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잘 보세요. 아래 반응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래 반응식하고 다르긴 하지만 알데하이드가 칼복실릭 애시드로 산화가 됐죠. 네.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은이 만들어지죠. 그런 관점이라면 칼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 관점이라면 딱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뭐. 똑같죠. 그럼 사실 어떻게 되느냐? 톨렌스 테스트를 굳이 톨렌스 시약이 아니라 AgNO3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생기는 은이 검은색이라서. 근데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생기는 은이 검은색이라서. 뭘 어떻게 하네요? 은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시적으로 응집돼서 잘 봐요. 반반돼서. 잘 봐요. 오늘 가만히 있어. 잘 봐요. 어쨌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어쨌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잘 봐요. 이게 1가고 이게 3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관점이라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진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니요. 진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이렇게 되는데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왜냐고요? 생기는 은이 검은색이라서 생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없어서 눈에 안 보여 생기. 거울이 아닙니다. 그 빠르게 응집돼가지고 저희 눈에 보이는 게 난반사돼가지고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반을 일으켜서 은색으로 근데 보여줘요. 검은색이어도 검출은 할 수 있는 아니 거 아니야? 은 거울을 만들면 안 되잖아. 거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문제는 그러니까는 전체를 알지를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서 이해하지 마세요. 꼭 굳이 어떤 선생님을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아는 체 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 이걸 왜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을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같은 강사나 같은 선생으로서 굉장히 나쁜 자세 같아요. 아주 나쁜 자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의문을 풀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되는 반응이다, 안 되는 반응이다? 분명 돼요. 분명 되지만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실용적으로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실용적으로 아주 불편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요런 비커에 이제 이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얘는 작게 그려도 되겠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보시다시피 똑똑똑 떨어뜨린다고 치자. 뭘 떨어뜨려요? AgNO3를 떨어뜨린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은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구경꾼 이온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NO3-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은 이온이 살짝 있으면 NO3- 이온이 이런 식으로 구경꾼이니까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냐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난 채로 은 양이온 주변의 음이온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알데하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데하이드에서는 전자가 몇 개 이동해요? 알데하이드의 전자 몇 개 이동해요? 아까 썼었잖아요. 두 개라고 썼잖아요. 두 개 이동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1가에서 3가가 되고 전자 두 개가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 하나 또 이렇게 전자 하나가 이동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네. 일가가 3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화수가 2가 변하잖아요. 그럼 1가가 3가가 된다는 건 전자가 몇 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2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2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한테 이동해서 은이 전자를 받아 0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한 건데? 뭐 이해됐어요? 뭔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멀어서 잘 안 보였어요. 이해해줘야지. 일가가 네. 3가가 되면 네. 전자 몇 개를 빼앗긴 거예요? 2개요. 그러면 빼앗긴 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채워줘요. 누군가가 받아가야 되죠? 예.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AG. 은 일가가 전자를 받아서 몇 가가 되는 거예요? 0가가 되는 것. 아시겠죠? 네. 자,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 아니지. 수업 집중 안 하는 사람. 수업 집중 안 하고 딴짓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걸 이해 못했어요? 네. 들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예. 너 왜 딴짓 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딴짓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이해해서 딴짓. 아, 이해해서 딴짓 하고 있다고요? 시시해서. 시시하다 시시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조금 띄워주세요. 이거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이거 때리면 안 돼요? 괜찮죠? 됐어.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얘는 이제 곧 뭐로 바뀔 예정이에요. 얘는 뭐로 바뀔 예정이에요. 어쨌건 요거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칼복실릭 애시드로 바뀌는 거예요. 산화수가 1가에서 산화수가 3가가 되면서. 알겠죠? 네. 그러면 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들은 이제 0가가 되겠죠. 네. 맞아요? 0가가 되지만 주변의 NO3 마이너스들은 나와 있습니다.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들은 어디 도망가요? 거기 계속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선생님. NO3 마이너스는 거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NO3 마이너스들이 잘 봐요. NO3 마이너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엮여 있죠. 정전기적 인력이 엮여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소화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약한 배위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약한 배위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왜냐하면 NO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어요? NO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는 할수 있습니다. 살짝 단일 비용이 난다. 이게 NO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거든요. 네. 이게 NO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예요? 맞죠. 그럼 여기 뭐가 천지백가리로 있어요? 전자가 천지백. 천자쌍이 있죠. 천자쌍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리간드. 리간드요. 와. 충격적. 물론 NO3 마이너스는 나쁜 리간드예요. 별로 좋은 리간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쁜 뭐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쁜 리간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리간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환원되기 전에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주변에 알짱되던 것들이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면 중성하고는 정기적인 인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얘가 약하게나마 리간드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이온 주변에 아니, 은 원자죠 이제 은 원자 주변에 NO3 마이너스가 리간드로 살짝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이에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 요 둘은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요. 가까워지기가 좋습니다.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수업 그냥 집중 아예 안 하는데요? 왜 빼거든요? 얘 주변에 음이온들이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살짝 음이온들이 붙어 있다고요. 얘 주변에 음이온들이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과 은이 결합해 만나야 은 덩어리가 될 텐데 은과 은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청력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들은 크기가 커지겠어요?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크기가 매우 작은 은 조각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은 얘기만 하면 그럼 얘네들은 결정 성장이 잘 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고 그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매우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노 파티클이라고 해요. 이걸 만들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말로는 나노 입자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나노 입자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나노 입자는 참고로 표면 플라스마 요 나노 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크기에 따라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깔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나노 입자니까 원자 몇 개쯤 모인 거냐면요. 이 나노 입자는 보통 원자 한 수십 개 정도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원자 1몰이면 몇 개예요? 원자 1몰이면 0.2 이상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요. 10의 23승계인데 네. 10의 23승계쯤 돼야 사람이 인식할 정도의 1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3승계가 아니라 원자가 수십 개 정도 모여있는 게 나노 입자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성격은 원자들이 아보가드로수만큼 모여있을 때와 물리적 상황이 같겠어요? 매우 달라지겠어요? 매우 달라집니다. 그 덕에 뭐도 바뀐다? 색깔도 바뀌어요. 그래서 은 나노 입자는 보통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은 나노 입자는 조금 사이즈가 작으면 노란색도 되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약간 어두워져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다크한 것까지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난반사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난반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흡수해서 재방출하는데 그때 밴드갭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별의 별색을 흡수하고 별의 별 색들을 내어놓아서 색깔이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여하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색하고 전혀 다른 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AgNO3를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왜 이럼에도 안 하느냐? 놀라운 건 나노 입자는 거름 종이로 걸러지겠어요? 안 걸러지겠어요? 걸러지잖아요. 거름 종이로 안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기화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유기화학자 입장에서는 옆에 거 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유기화학자 입장에서 난 이걸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만들어 놨더니 은이 나노 입자 상태로 존나게 섞여 있는 거야. 분리가 돼야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유기화학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섞여버리니까 유기화학적 효용이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은을 걸러낼 수 있는 상태로 크기를 키워야 되겠죠. 크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거름종이보단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된 게 톨렌스 테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가 막히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 없이 앞뒤 다 자르고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니까 굉장히 나쁜 강사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쁜 거예요. 알겠어요? 와 진짜. 그러면 톨렌스 테스트가 그러면 왜 사이즈가 커지느냐 요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러면 톨렌스 테스트를 통해서 왜 은의 사이즈가 커지냐 이겁니다. 자 여기 준다. 준다. 3. 이 실험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드시 글래스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네. 유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리에서 해야 됩니다. 은거울 반응은 플라스틱 그릇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무 안 됩니다. 나무 될 수 있습니다. 나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에서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에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플라스틱에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톨렌스 테스트는 반드시 유리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그러면 왜 유리에서 해야 되느냐? 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유리의 성격입니다. 상경이 매우 큽니다. 자, 유리의 성격은 우선 첫 번째 주 성분이 뭐냐면 SiO4입니다. 규소하고 산소 결합입니다. 네. 요거에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섞여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그게 유리의 성격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음거울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자, 왜냐? 두 번째. 그래서 유리는 수용액 중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와 상호작용이 매우 큽니다. 이야. 자, 뭔 말이냐? 여기 지울게요. 준다. 네. 준다.
그러면 짜잔 여기 이제 유리 벽면이라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용액이라고 합시다. 수용액이라 합시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로 주 성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실리콘하고 산소로 이제 주 성분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유리는 실리콘 샨쇼 뭐 실리콘 샨쇼 실리콘 샨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오가 큽니다. 산소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산소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델타 마이너스 규소가 델타 플러스. 그래서 사실 유리는 극성이 큰 녀석이에요, 극성이 작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유리는 극성이 뎁다 큽니다. 유리는 극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오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힙니다. 엄청 잘 맺히죠. 왜? 유리가 극성이 심각하게 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험 영상 중에 유리에다가 양초 있죠, 양초. 유리에다가 양초 바른 다음에 휙 물기 얹으면 물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거든요. 유리에다가 양초 이렇게 양초치 이렇게 하면 물 대신에 유기물질이 유기에 발려져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경우 물 끼얹으면요 물이 유리에 안 맺고 마치 기름종이에 물 뿌린 것처럼 또르륵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왜 유리창에 빗물이 잘 맺히느냐? 유리 자체가 극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알겠어요?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물질 중에서는 극성이 원탑이에요. 원탑. 물보다 극성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유리는 극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면 이 산소 델타 마이너스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금속, 알칼리 금속 양이온 Na 플러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유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물을 담아둔 거야. 물을 담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몇몇 금속 양이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몇몇 금속 양이온들이 붙어 있다가 주변에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수용액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하필 수용액 쪽에 있었던 H 플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H 플러스가 수용액에서 그 빈자리로 가서 이렇게 들러붙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수용액 중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역시나 어떻게 되겠어요? 수용액 쪽에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들러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OH 마이너스 산소는 마이너스지만 수소는 뭐니까요? 델타 플러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런가 모르겠는데 산소 사이에 수소가 끼어 들어가는 상호작용을 뭐라고 하죠?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수소결합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OH 마이너스도 유리에 H 플러스도 유리에 착착 들러붙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4. 톨렌스 테스트로부터 은거울이 나타난다. 뭔 말이냐? 유리 벽면이에요. 자,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라고 했죠. 뭐 어딘가는 원래 유리가 가지고 있는 알칼리 금속들이 이렇게 뭐 붙어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알칼리 금속들이 수용액 중에선 이런 식으로 떠나갈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그 빈자리에 누가 올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죠? 수소요. 왜? 기본적으로 얘는 델타 플러스니까요. 그런데 그 수소에 질소가 붙어 있고 이게 배위결합을 하는 은이 붙어 있다면 이 상호작용 때문에 덩달아 유리 근처에 붙는 거라고요. 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신기하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또 계속 붙어 있겠어요. NH3가 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두 개씩 붙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요 유리 벽면에 NH3 2Ag 유리 벽면에 들러붙는 거예요. 유리 벽면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렌스 시약을 유리 그릇에 넣어주면 벽면에 들러붙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액 중 Ag 플러스 NH3 2가 저농도가 되는 거예요. 농도가 진하네 약하네 이런 얘기 했죠. 그게 이런 의미라고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 학교 선생 필기에 보니까 톨렌스 시약을 쓰면 수용액 중 은농도가 낮아져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헛소리를 써놨잖아요. 그게 헛소리라고요. 저게 정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고농도다 저농도다라고 하는 건 시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쳐넣기 나름이에요. 처음에 하는 아니 그냥 얘를 쓰면 고농도예요? 아, 뭔 헛소리. 내가 조금 넣으면 저농도죠. 얘를 쓰면 저농도예요? 아, 무슨 헛소리야. 내가 많이 쳐넣으면 고농도지. 아, 저농도 고농도는 내가 조금 넣으면 저농도고요. 많이 쳐넣으면 고농도예요. 근데 이걸 넣으면 고농도라고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넣으면 저농도래요. 멍청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멍청한 얘기라고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네. 그런 필기 그런 말이 있던데요? 선생님 그런 얘기로 하지 말씀은 안 된다. 아, 그럼 그런 얘기로 하지 말씀은 아, 그럼 내가 오해했네. 정정할게요. 어떤 얘기였어요? 이제 어. 저 애초에 이거 어. 저 친구가 네. 쓰면은 네. 이게 해리가 된단 말이죠. 해리가 되죠. 해리가 되는데 엄청 소량이 되잖아요. 얘가 해리, 그러니까 이게요? 저 위에 거 이게요? 그게 예. AG랑 NH로 해리가 되잖아요. 해리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리가 되죠. 해리 되지 않아도 산화환원 반응은 진행돼요. 이거 선을 맞춰서 해리와 그 뭐냐면 화학 결합 해리와 산화환원 반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해리 되지 않아도 산화환원 반응은 무조건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왜죠? 그럼 그 말이면 더 헛소리인 거예요. 그 얘기면 더 헛소리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따구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얘는 100%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되기도 하는데 이 확률은 한 1억 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사용하면 얘를 사용하면 물에서 순수 은이온이 이거고 얘를 사용하면 순수 은이온이 이거니까 이걸 사용하면 고농도고 이걸 사용하면 저농도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더 헛소리예요. 그건 더 헛소리라고요. 더 헛소리라고요. 그런 느낌 아니었어? 그건 더 헛소리예요. 왠 줄 아세요? 왜죠? 얘 환원되죠. 뭐에 의해서 환원돼요? 자유전자에 의해서 환원되죠. 자유전자 이동속도 얼마게요? 매우 빠릅니다, 선생님. 자유전자 이동속도 얼마예요? 네. 자유전자 이동속도 얼마예요? 광속이에요, 광속. 자유전자는 전기공학적으로 광속으로 움직여요. 알겠어요? 그러면 광속으로 움직이는 자유전자는 이거하고 이거 구분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 안 한다고. 자유전자는 화합물의 구조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유전자의 반응성은 화합물이 뭐가 된 건 관계없이 무조건 산화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온화된 상태에서도 산화원이 되겠지만 착화물 상태에서 바로 산화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더 멍청한 설명이에요. 그건 전기화학도 이해 못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설명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설명이에요. 이용고시는 헛된 시험이었다. 어떻게 해요? 시험 지금 나는 임용고시를 치르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사람이에요. 나는 임용고시 치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수준의 학원에서 나를 스카우트를 해주게 했었어요. 근데 안 간 이유는 보수가 작아서 안 갔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설명은 아니야. 그 설명은 아니라고. 자유전자는 그 녀석의 화학 구조와 무관하고 그 녀석의 산화수랑 반응하는 게 자유전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거나 얘는 구분하지 않아. 아무 때나 다 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놓고 하고 멍청한 얘기. 결국 농도는 많이 쳐넣으면 그 농도고 조금 쳐넣으면 저 농도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저희 시험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쌤 나한테 줘야지. 선생이 얘기한 대로 쓰세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요. 알겠죠? 저는 제 소신대로 사실을 적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학이 제일 힘들었어요. 누가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는 명백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주는 건 명백해요. 내가 주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학교 교사가 뭐라고 했으면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고, 선생님 예.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알겠죠? 담아두세요. 플라스틱을 안 돼요. 극성인가요? 플라스틱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플라스틱은 이런 성격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유리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알데하이드가 있겠죠? 알데하이드에서 뭐가 발사돼요? 자유전자가 발사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발사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유전자가 발사되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칼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유리 표면에 쫙 붙어 있어요? 유리 표면에 쫙 붙어 있으니까 유리 표면에 붙은 채로 금속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NH3 역시 니간드로 작동할 수 있어요? 니간드로 작동할 수 없어요? 가능합니다. 니간드로 작동할 수 있으나 니간드로서의 반응성이 떨어진다고요. 왜? 유리에 붙어 있으니까. 알겠어요? 유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니간드로서의 반응성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 유리 안에서 쫙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유리 벽면에서 은들이 영가 상태로 쭉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요걸 은거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물론 여기서도 나노 파티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없어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꼭 이리로 가는 법이 어딨어? 어디로 갈 수 있어? 수용액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 그럼 수용액 중에서도 톨렌스 시약 중 몇 개는 나노 파티클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나노 입자는 아주 조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실험 5차 정도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톨렌스 테스트로 이렇게 산화 반응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이 얘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애석하게도. 됐죠? 자, 그다음 자, 간단한 얘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예, 요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킬레이트 이펙트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다른 학교에 가서도 이런 얘기 하고. 어떤 얘기요? 다른 학교에서 나하고 되게 많이 싸운 유명인 중에 김복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복래요. 하이탑 화학 저자요.
많이 싸우셨어요? 네. 싸웠어요. 그 하이탑 화학 저자 아들이 내 제자였거든요. 왜 썼어요? 수업 시간에 하도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이 원래 서울과학고 교사였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 교사니까 유명해가지고 집회를 한 게 하이탑 화학2거든요. 그래서 하이탑 화학2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교재였잖아요. 근데 그 교재가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고 서울과학고 안에서 교사로 있을 때 너무 틀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 제자들이 선생님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뭐라 하던데요? 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고 교정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이탑 화학책의 내용이 약간씩 수정되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써도 그러니까 이게 예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난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공부를 계속 할 뿐이에요. 예, 공부를 계속 할 뿐이에요. 알겠죠? 예. 방금 그냥 한마디 할게요 그냥. 아야. 서울 가수를 이긴 남자 정강 가수 상대다. 자, 킬레이트 팩트 하나만 얘기해. 이거는 학교 교사가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맞나요? 예. 아니, 다 틀리진 않아요. 다 틀리진 않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거에 자, 그러면 물이 여기서 뭐로 작동했다는 얘기겠어요? 물이 여기서 뭐로 작동했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산소도 비공호 전자쌍이 있으니까 리간드로 작동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때 카드뮴은 산화수가 얼마란 뜻이겠어요? 2 플러스. 카드뮴 산화수가 2 플러스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에틸렌 다이아민이랑 반응을 하는데 에틸렌 다이아민의 구조는 두 자리.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에틸렌 다이아민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에틸렌 다이아민에서 여기에 있는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고 여기에도 질소가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킬레이트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당량을 썼다. 그럼 이때 뭐가 맹글어지냐면 자, 캐드뮴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여섯 자리. 지금 아마 몇 배 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6배 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지금 6이니까 6번의 베이결합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에틸렌 다이아민을 만약에 두 당량만 썼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자, 두 자리는 여전히 물이 붙어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 네 자리는 질소로 바뀌어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요렇게 고리 구조가 나타나겠죠. 여기 이제 물론 질소만 있는 건 아니고 NH2인데 수소는 번거로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소마다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질소 두 개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이제 베이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요. 됐죠? 자, 근데 얘를 여기에다가 뭐를 반응시킬 거냐면 NH2의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녀석이랑 반응을 시킬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뭐는 있어요. 뭐는 있어요. 비공호 전자가 질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역시 뭐로 작동할 수 있다? 리간드로 작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얘를 지금은 내당량 써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맹글어질 거냐면 역시나 캐드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H2O, H2O가 결합한 다음에
질소의 이때는 그냥 메틸 그룹. 질소의 메틸 그룹. 질소 CH3 CH3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비공호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배유 결합을 한 것 같다.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면 첫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 평형상수가 8 곱하기 10의 9승쯤 돼요. 자, 평형상수가 10의 9승이라는 얘기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잘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반응도 보면 두 번째 반응은 평형상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 4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돼 있어요. 자, 10의 6승도 사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큰 값이죠. 그러니까 얘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잘 돼요. 잘 되는데 그런데 둘 중 누가 더 잘 되냐고요? 얘가 더 잘 되죠? 이런 효과를 뭐라고? 킬레이트 이펙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자, 첫 번째 1.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RT 로그 K가 뭐죠? 마이너스 RT 로그 K가 뭐예요? 바로 델타 G 노트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델타 G 노트는 어떻게 표현돼요? 델타 H 노트 T 델타 S 노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반응 엔탈피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비교가 될 거냐면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모두 반응 엔탈피가 어떻게 될 거다? 동일합니다. 매우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완벽하게 같은 물질들 사이의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뭐 exactly same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비슷한 값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결합의 구성 원소가 어때요? 원소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캐드뮴 질소, 여기도 캐드뮴 질소죠. 그러면 이게 화학적 환경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평균 결합 에너지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이건 결합 에너지는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아주 비슷하니까 에너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3. 뭐가 됐건 두 반응 모두 어찌됐건 무질소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두 반응 모두 무질소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두 반응 모두 무질소도는 감소하죠. 감소하죠. 왜 감소해요? 자, 잘 봐요. 여기는 입자가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입자수 증가에 입자수 감소해요. 입자수 감소죠. 여기는 몇 개의 입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입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위에가 됐건 아래가 됐건 입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소도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반응 모두 엔트로피는 감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반응은 3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5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감소하긴 감소해도 누가 덜 감소해요? 이 위에 게 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킬레이트가 관여할수록 엔트로피 감소 크기가 더 적은 거예요. 크기가 더 적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 1번하고 엔트로피 변화 2번의 크기 비교를 하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이쪽이 더 작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K1, K2라고 할 때 알겠죠?
그런데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니까 결론적으로는 델타 S1하고 델타 S2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크기는 이쪽이 작은데 둘 다 음수면서 크기가 작은 거니까 얘가 더 크기가 크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봐,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데 이건 일정하지. 일정하잖아. 이게 일정한데 엔트로피가, 그러면 엔트로피가 보시다시피 엔트로피가 크기가 크다. 크다. 그냥 크다. 아니 뭐냐? 근데 앞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얘는 일정한데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얘가 커질수록 얘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두 개 비교에 의해서 K1하고 K2를 비교하면 K1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요런 효과를 뭐라고 부른다? 킬레이트 이펙트라고 해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 필기 슬쩍 보니까 왜 하필 여기가 두 개냐? 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너무 길면은 뭐라 했지? 두 자리 인감들 자체 효과가 떨어진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돼.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뭐 이번 시험에 나올 얘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있어요. 4는 뭐냐면 그 전이금속을 통한 배위 결합 형성에서는 오각고리 형성이 반응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어디가 오각형이란 얘기예요? 요거 오각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각골이라고요. 그럼 탄소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충분히 바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3개, 4개, 5개 넣으면 오각형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삼각형이 되느냐, 오각형이 되느냐, 육각형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다 조사를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요? 전부 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누구가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더라? 오각고리. 반응 속도적 측면에서 뭐 이런 알려져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걸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이결합 화합물이 중심에 있으면 오각고리가 만들어질 때 반응 속도가 빠르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 내용이 아마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자, 내가 나눠준 이거 펴봐요. 내가 나눠준 이거 펴봐. 이거 펴봐. 자, 오늘 이게 뭐냐면 문제집 만들어 드렸죠? 자, 문제집 만들어 드렸죠? 자, 문제집에 이제 이거 갖고 공부하는 거야. 자, 여기에 그 16장에 용해도와 불균일 평형 양론이 있는데 찾았어요? 자, 거기 이제 조금 넘어가다 보면, 글자 폰트가 다른 부분이 나올 거야. 글자 폰트가 다른 부분. 글자 폰트가 갑자기 용해도 조금 넘기면 폰트가 달라진 부분이 나오지? 요거. 이거 뭐냐면, 준달 연습 문제. 근데 저번 시간에 줬죠? 저번 시간에 줬죠? 저번 시간에 줬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게 뭐였어요? 동그라미 친 게 박명호 선생님 그 교재에 나오는 연습 문제였죠? 그거 저번 시간에 줬는데 같이 수록해 놨어요. 같이 풀어보라고 하겠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시고. 자, 지금 해볼 건 뭐냐면, 용해도와 침전 평형에서 어디로 가냐면, 몇 페이지야? 25페이지. 25페이지. 찾았어요?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22번 문제라고 이제 찾았어요? 22번 문제. 거기 경남 화학실험 2022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꽤 선배들 기출문제 알겠죠? 요거 해볼 거야. 왜냐면 박명호 선생님 프린트에 이런 그 뭐냐면 선택 침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것 중에서 선택 침전 가장 까다롭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여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3번 문제 있죠. 23번 문제 찾았어요? 23번 문제는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AgCl의 몰 용해도를 구하시오죠. 이건 그 뭐냐면 박명호 선생 교재에 바로 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나오더군요. 바로 나오던데요. 네, 박명호 선생 그거 필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